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습을 좀 했었는데 어떤 실습을 했었냐 하면 이제 핑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실습을 했었죠.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핑을 이용을 해서 대상으로 두 군데에 대해서 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같은 실습 내에서 옆 사람의 컴퓨터로 한번 핑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로 핑을 해봤죠. 그죠? 그 두 가지로 핑을 해보고, 그 결과를 이제 그 핑 명령어의 결과를 확인해보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핑 과정에서 상대방과, 즉 옆 사람 컴퓨터 또는 구글 컴퓨터와 어떤 것들을 주고받았는지를 이제 그 캡처를 해서 보관을 했어요. 일단 뭐 그 안에 내용이 캡처된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은 통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의 그 NIC, 소위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송신될 내용이 그 NIC를 통해서 송신이 되고, 또 수신되는 그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가 그 NIC를 통해서 수신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NIC에서 캡처되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NIC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그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이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고받았던 것들을 다 캡처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함으로써, 뭐 지난 시간에 했던 필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ICMP or 뭐 UDP 포트 53 뭐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좀 이렇게 그 필터를 걸었죠. 그래서 어떤 특정 프로토콜에 관한, 즉 뭐 사실 컴퓨터를 통해서 주고받아지는 패킷은, 즉 NIC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은 여러분들이 통신을 하는 것 외에도 컴퓨터 내에서 백그라운드로 또는 뭐 포그라운드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캡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터를 적용을 해서 캡처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었냐, 예를 들어서 핑 해가지고 여기 대상이 만약에 이제 실습실 PC를 대상으로 했었다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223.194. 뭐 165. 얼마 이건 이제 그 옆 사람 컴퓨터의 IP 주소가 다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실실 내부 네트워크의 그 주소죠, 네트워크 주소죠, 그죠? 요거는 이제 호스트 주소고, 요것이 이제 IP 주소의 구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IP 주소가 구성되는 원리는 앞자리는 네트워크 주소, 뒷자리는 그 네트워크에서의 호스트 주소. 마치 구로구고척동까지가 네트워크 주소, 서울시 구로구고척동까지가 네트워크 주소, 뒤에 번지수가 호스트 주소와 같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 주소는 똑같고 뒤에 호스트 주소만 다르다고 했죠, 그죠? 네, 그런 얘기 했었고요. 어쨌든 그 대상으로 핑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핑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이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ICMP라는 프로토콜한테 이제 에코 리퀘스트를 이게 파워포인트가 종료가 되버리네. 네, 버튼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다시 에코, 네, 다시 버튼이 자꾸 눌리네. 리퀘스트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도록 이제 핑이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이제 얘한테 보내야 되는 거죠. A17 PC 얘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 과정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또 이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17 PC 이 주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뭐랄까 이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 패킷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에게 택배로 따지면 택배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박스로 포장을 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어디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주소 같은 걸 기재하기 위해서 이제 송장을 붙이죠, 그죠? 송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게 거기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은 라벨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달을 위해서 그 수신자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하기 위한 라벨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메시지 앞에 메시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있으면 그 앞에 이제 라벨을 붙이는데 그 라벨에 가야 될 곳을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서 붙인다 이거죠. 마치 박스에다가 송장 붙이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지를 지정을 해서, 즉 목적지를 지정을 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한 일이 벌어지고 실제 랜 카드를 통해서 케이블로 그 데이터가 나가겠죠. 나가서 그 다음에 일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실질 PC에 그게 도착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우리 실습실 내에서라면 이 네트워크는 매우 단순하죠. 어떻게 단순하느냐? 여러분들의 PC와 실습실 PC는 전부 다 그 랜 케이블을 통해서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스위치라는 장비에 연결이 돼요. 그럼 스위치라는 장비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스위치가 두 대가 있는데 이 스위치 두 대가 여러분들 컴퓨터로부터 랜 케이블이 와서 저 스위치에 꽂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NIC 랜 카드에서 저 랜 케이블이 꽂혀가지고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도 컴퓨터가 그렇게 돼 있었겠지만 다 PC에서 그 랜 NIC 포트에서 이 포트에 이 케이블을 꽂고 이 케이블이 여러분들 집이라면 어디로 가나요? 이게 예? 다들 집에 PC들 없는 집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부분 있죠 집에, 그죠? 맞아요? 없어요? 이런. 네, 그냥 모바일로만 하는군요. 그러니까 집에 있죠? 모바일로만 해요? PC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코로나 때는 어떻게 했나요? 줌으로 막 강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업 듣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모바일로 했어요? 노트북. 노트북은 있어요? 그것도 PC지. 네. 어쨌든 그 노트북도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여기 랜 포트 있으니까. 물론 무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실습실은 다 유선으로 PC 뒤에 그 NIC 포트에서 랜 케이블이 이 바닥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마루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마루를 통해서 저 스위치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이 PC들이 전부 저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PC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PC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물리계층의 랜 포트에서 나가서 랜 케이블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상대방 컴퓨터의 랜 포트까지. 물론 이 중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위치를 거쳐서
한다. 그럼 스위치가 어떻게 그거를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컴퓨터로 연결시켜 주느냐 하는 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게 네트워킹 과정이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그 목적지 컴퓨터에 도착하면 그것이 다시 여기에서 이 라벨을 확인해요. 뭘 확인하느냐? 여기에 들어있는 주소를 확인하죠. 그 주소를 확인해 보면 이게 나한테 온 거다. 이 주소가 내 주소니까. 확인하면 그것을 원래 여기에서 이 박스에 들어있던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ICMP한테다 주죠. 그러니까 이쪽에 ICMP에서 만든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결국은 상대방의 ICMP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의 실체는 소프트웨어지. 윈도우즈에서 내장되어 있는 iphelper.dll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그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있다가 네트워크 계층에서 보내주는 그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받으면 누가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냈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응답을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에코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이 ICMP가 에코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또 이쪽에다가 이제 이동시켜 달라고, 상대방한테 이동시켜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이쪽으로 이동시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1, 2, 3계층이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점의 프로토콜들이다. 그러니까 ICMP가 만든 메시지를. 그럼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이쪽에서 보낼 때 이 라벨에 상대방의 라벨도 붙이지만 내 것도 붙이죠. 편지를 붙일 때 어때요? 편지나 택배를 붙일 때 받는 사람도 기재를 하지만 보내는 사람도 기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은 쪽에선 누가 보냈는지 알고 걔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거꾸로 내가 되고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을 시켜서 여기에 도착하면 얘는 받는 사람이 나니까 나한테 온 거다. 그럼 누가 받아야 되냐? 이제 ICMP가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쪽에서. 왜냐하면 이쪽에서 ICMP가 보냈으니까. 그래서 ICMP한테 주면 ICMP는 그걸 받아보니까 내가 보낸 리퀘스트에 대한 리플라이, 응답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응답을 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한테 리포팅을 한다 이거예요. 핑한테. 그러면 핑은 내가 누구한테 데이터를 보내서 응답을 받아달라고 ICMP한테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응답이 왔다 하는 사실이 그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죠? 우리가 그 과정을 봤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실습실 랜 상에서의 핑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실 랜에서의 그 데이터의 이동을 위한 그 하나의 사례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핑 구글로 했었죠. www.google.com. 그래서 실습실이 아니고 이제 구글로 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일단 그 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원하는 거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를 원해요. IP 주소. 그래서 아까는 실습실 PC니까 옆 사람 PC의 IP 주소를 확인해서 그 IP 주소로 핑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www.google.co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건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되는 주소가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때 주소록에서 이름을 찾아서 누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 이름으로 전화가 걸리는 게 아니고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리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핑이 필요한 그 주소를 알려줘야죠. 그 핑이 필요한 주소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핑이 실행되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 일단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네임 서버라고 하는 서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글 서버에 접속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이름을 알아내기 위한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먼저 접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과정을 위해서 이 네임 서버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네임 서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DNS 네임 서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DNS 네임 서버. DNS라는 것도 결국은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서비스고 그것을 위한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ICMP도 하나의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뭐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이런 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다 보면 DNS라는 거는 이름을 조회해서 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내는 그런 서비스이고 그런 서버가 존재하고 그럼 내 PC에서는 그 서버에 문의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랬고 그 프로그램이 DNS cache.exe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죠? 우리가 오늘 이제 PC에서 명령어로 tasklist/sbc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DNS cache.exe 파일,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DNS 캐시라는 프로그램이 DNS 서버한테 질의를 해서 알아오고 그것을 캐시에다 저장한다 그랬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ipconfig/display DNS였고요. 그죠? 그 저장된 내용을 싹 지워버리는 명령어가 ipconfig/flush DNS였죠. 그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네임 서버에 접속해서 그 IP 주소를 알아오는 과정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알아낸 IP 주소로 이제 구글에 접속하는 거죠. 구글에 접속해서 구글에 접속한다 그냥 이제 구글로 ICMP가 핑이 이제 그 IP 주소로 핑을 하면 핑에서 다시 ICMP한테 구글로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ICMP가 에코 리퀘스트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한테 그 아까 얘기한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IP 주소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ICMP 에코 리퀘스트가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포장이 돼서 이 메시지는 여기 들어가고 라벨이 여기에 붙을 때 이제 내 IP 주소와 상대방의 구글의 IP 주소가 여기 라벨이 붙어서 그 주소 정보를 가지고서 얘네들이 이동시켜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이동이 되겠죠. 이동 과정은 이제 실습실에서 이동 과정이 아니고 우리 학교를 빠져나가서 어떻게 어딘가에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이 실습실 내부에서의 네트워킹이 아니고 여기서 일단 빠져나가야 되겠지. 왜냐하면 구글은 우리 실습실에 있는 게 아니니까 빠져나가서 또 우리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학교도 빠져나가야 되고 여기저기 계속 빠져나가야 돼요. 그죠? 가서 아마도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미국으로 가든지 해서 거기에 구글 서버에 도착하는 과정까지가 이제 네트워킹 과정이죠.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뭐 원리를 다 공부하긴 할 텐데 어쨌든 이동을 했다 치자 이거야. 그럼 거기에 구글에서는 다시 그걸 받아서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주소를 보고서 아 이게 나한테 온 거네. 그리고 이제 ICMP한테 넘겨주면 ICMP에서는 그게 리퀘스트인 걸 확인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리플라이를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와 똑같이 다시 네트워크 계층에다가 이거 나한테 보내준 녀석한테 보내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서 또 라벨을 붙여서 마치 택배 보내듯이 보내면 나한테 도착하겠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게 나한테 온 거니까 ICMP한테 넘기면 ICMP가 받아보고는 이거 에코 리플라이네? 내가 보낸 리퀘스트에 대해서 리플라이가 왔군. 그러고 다시 핑한테 넘기면 핑에서 이제 그걸 출력시켜 주죠.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내 옆에 실질 옆에 PC랑 핑을 할 때와 그 다음에 구글로 핑을 할 때 달랐던 점이 뭐가 있었나요? 네? 그 결과로 핑에서 출력한 내용물에 달랐던 점. 네? 출력 속도. 속도도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실시랜에서 주고받는 속도와 구글까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이 다르겠죠. 시간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갔다 오는데 걸리는 왕복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라운드 트립 타임 RTT라고 하는 왕복 시간. 뭐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핑 지연 시간 뭐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핑값 보통 뭐 게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핑값이라는 게 그건 핑에 의해서 갔다 오는데 걸리는 라운드 트립 타임 딜레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다르겠죠. 물론 그것도 다르지만 또 다른 게 있었어요. IP 주소. 당연히 이제 목적지가 달라지니까 목적지가 내 옆에 PC냐 아니면 구글의 주소냐에 따라 IP 주소가 다르겠죠. 또 뭐가 달랐나요? 네? TTL이 달랐죠. 그죠? TTL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하나 거칠 때마다 일씩 감소되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옆에 사람으로부터는 그 리플라이는 TTL이 얼마가 써 있었나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한 거를 직접 보시면 돼요. 과제로 다 제출했으니까. 그죠? 제출한 과제에 보면 그 핑을 실행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C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PC는 몰래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뭐 축구 보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128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옆에 PC에서 온 건 128이었어요. 구글에서 온 건 얼마였나요? 108이었어요. 예. 그게 다르죠. 그러면 옆에 PC에서 올 때와 구글에서 올 때 시작을 똑같이 했다면 구글에서 올 때가 20이 작은 거는 뭐예요? 더 먼 데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온 거다. 왜? 네트워크 거칠 때마다 일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2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온 거죠. 예,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실질 PC라면 이렇게 단순히 스위치 한 대만 거쳐서 간다고 하면 이제 구글이라면 여기에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을 거쳐서 간다. 그래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간다. 실질은 이제 같은 네트워크니까 거쳐서 가는 네트워크라는 게 그냥 오로지 그거 자기 자신뿐이죠. 자기 네트워크. 뭐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를 우리가 해봤다 하는 거예요. 뭐 대략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를 써서 뭔가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하려고 보니까 또 뭔가 그 네트워크 VM의 네트워크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설정 다시 하다가 끝났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대략 두 가지를 했죠. ICMP라는 그 프로토콜이 핑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보내주고 그 상대방의 ICMP는 거기에 대응해서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보내준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내고 저쪽에서 받아서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은 아직은 모르지만 얘네들이다. ICMP도 뭐 여기에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핑이라는 거는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각 어떤 계층별로 하는 역할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쪽과 그 다음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토콜과 그 대화들을 실제로 이동시켜주는 대화 메시지들을 이동시켜주는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이 다 계층별로 구분돼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아까 뭐 또 설명했습니다만 이 DNS 서비스를 여기에서 요청을 해서 DNS 서버에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과정도 일어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게 다 개입이 돼요. 여기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요. 뭐 그것도 또 설명할 주제이긴 합니다만 네,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아주 깊게 하진 않았죠.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캡처된 걸 가지고 각 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다시 한번 뭐 리뷰도 해보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하고 질문 없어요? 네? 없어요? 질문 없어요? 어? 질문? 네. 구글이랑 네. 다른 데서 올때 20이 적어진다 하셨는데 네. 그 전에 거쳐오는 곳이 많으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구글 말고 한번 딴 데 해보세요. 예를 들면 애플, www.apple.com 또는 뭐 유튜브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응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이버도 응답을 안 해줘요. 다음 점 넷은 응답을 해줄지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핑을 여러 군데 해보시면 그 TTL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거쳐지는 네트워크들이 다 수가 다르다. 심지어는 경로도 달라요. 서울에서 부산 갈 때와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 제주도는 좀 그렇지만 서울에서 뭐 목포를 갈 때 경로가 다르잖아요. 길이. 여기서 뭐 아마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건 비슷하겠지만 대전쯤에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과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갈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중간에 어디까지는 뭐 같은 경로를 타고 가지만 중간에 어디선가 갈라져서 전혀 다른 경로로 가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로가 달라져서 그걸 보고 한번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나요? 질문? 질문 없어요? 예? 질문 없어요? 질문? 궁금한 거 없어요? 딱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심히 의심은 됩니다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리눅스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 전에 앞서서 아까 얘기했던 그 경로를 한번 찾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할게요. 자, 일단 와이어샤크를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을 띄워주세요. 터미널 띄워주시고 와이어샤크도 띄워주시고 띄었나요? 터미널은 탭을 한 2개 정도 열어놔 주시고요. 업데이트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옆 사람끼리 또 통신을 해볼 건데요. 지금 옆 사람이 없는 학생은 재빨리 눈치 보고 빨리 그 파트너를 찾으세요. 네? 재빨리 파트너를 찾으세요. 여기 옆 2사람씩 앉은 학생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죠. 저기도 보니까 2학생 따로 앉아 있지, 그죠? 또 저기도 보면 혼자 따로 앉아 있는 학생이 있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페어링이 될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아닌가? 자, 빨리 그 상대방을 찾으세요. 아니, 2명 앉은 학생은 2명끼리 하고 혼자 앉은 학생들이
그리고 혼자 앉은 학생들끼리 한번 페어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돼 있는 학생이 여기 2명 안 돼 있고, 지금 거기 있는 학생 혼자예요? 예. 누구랑 할 거예요? 안 정해졌죠? 그럼 나랑 합시다. 내 PC는 51번이에요. 거긴 몇 번입니까? 예? 43번이 아니고 43 더하기 51 하면 94번이겠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자, 또 페어링이 안 된 학생 있나요? 이제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상대방의 IP 주소를 알아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대방의 IP 주소로 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엔 조금 다른 걸 할 거예요. 트레이스 RT라는 걸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디로 가느냐는 길이 어떤 길을 타고 가는지 네트워크에서 그거를 경로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스 RT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트레이스라는 건 추적하다는 뜻이죠. RT는 라우트의 약자예요. 라우트, ROUT.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사실 명령어가 이렇게 됩니다만 윈도우즈에서는 트레이스 RT라고 줄여서 씁니다. 알겠죠? 트레이스 RT 하고서 상대방, 대상 IP 주소 저 같은 경우에 23.194.165.94번이었죠. 아까 그죠? 예, 이렇게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저기 있는 학생은 51번으로 나한테 하면 돼요. 예? 하고 지금 아직 엔터 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캡처를 할 거예요. 캡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와이샤크에서 이제 이 와이샤크 띄웠죠. 그래서 캡처할 그 NIC를 이더넷 NIC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 해봤죠? 이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더넷 선택했나요? 네. 그 다음에 캡처 필터는 뭐 ICMP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입력이 안 되냐? 또. ICMP. 네, ICMP. 됐나요? 네. 자, 준비됐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ICMP AND 하고서 호스트 하고 상대방 IP 주소 ICMP AND 호스트 뭐 223.194.165. 저 같으면 이제 94번 뭐 이런 식으로 ICMP인데 ICMP 프로토콜을 캡처하는데 누구랑 한 거를 캡처하느냐? 대상이 요거다. 옆 사람.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그 필터링이 명확해지죠. 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동시에 하시지 말고 지난 시간처럼 내가 먼저 할 거면 일단 내가 먼저 와이어샤크를 실행해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RT를 이제 엔터를 쳐서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료가 되면 요걸 스탑 해주시면 돼요. 요 스탑 버튼, 요 네모 빨강색 버튼 아마 요 그 샤크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 될 거고, 그죠? 샤크 버튼을 누르면 캡처가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 캡처가 시작되면 요 네모난 빨강색 버튼이 활성화되죠. 스탑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트레이스 RT가 끝나고 나면 스탑 버튼을 눌러서 캡처를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시작해라.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알겠죠?
자, 저기 있는 학생 먼저 그러면 시작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자, 시작하세요. 끝났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캡처 시작을 하고, 네, 캡처 시작이 됐죠? 캡처 중,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RT를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면 트레이스 RT가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면서 이제 캡처가 되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캡처가 됐죠? 스탑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1, 2, 3, 4, 5, 6 해서 6개가 잡혀 있을 거예요. 6개. 1, 2, 3, 4, 5, 6. 네, 이렇게 되면 성공입니다. 알겠죠? 다 됐나요? 혹시 문제가 있는 학생 있나요? 있어요? 6개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무한대 생긴다고요? 스탑하고 스탑했네. 네, 그러니까 이거 스탑을 하기 전에 이미 네, 이미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캡처 필터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ICMP만 잡으라고 했는데 TCP도 잡히고 별별 게 다 잡혔거든요. 요 관역을 눌러서 여기 이더넷 하고 필터를 입력해야죠. ICMP and 네, 호스트 옆 사람 하고 시작. 그리고 다시 해보세요. 저장하지 않고. 네, 저장하지 않고 하고 다시 트레이스를 해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구나. 끝났어. 이제 스탑. 네, 오케이. 하나가 더 잡히긴 했지만 일단 6개, 그러니까 무한히 잡히진 않죠. 네. 저것도 이렇게 나오나? 7개 나와요. 네. 네, 상관은 없어요. 예. 7개가 나오고 맨 위에 게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 있네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7개 나오는 학생. 그리고 1번이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는 학생. 있어요? 7번이 그렇게 뭔가가 하나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상대방의 응답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 문제 있는 학생 없어요? 오케이. 그럼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저장을 합시다. 캡처한 거를 또 학번 이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학번 이름 트레이스 RT 실습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핑 실습했었잖아요. 그죠? 이번엔 트레이스 RT 실습 1. 저장해주세요. 어디에 저장하는지 잘 봐 놓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컴퓨터에, 제 방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장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핑을 할 텐데 이번에는 핑이 아니고 트레이스 RT를 할 텐데 이제는 옆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구글로 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스 RT www.google.com으로 하는데 엔터 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준비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www.google.com이 이름이고 이름에 대한 IP소를 알아오는 과정도 또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일이 벌어지려면 일단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주소가 이 DNS 캐시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관이 되어 있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캐시의 내용을 지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우는 거는 이 옆에 탭을 열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까 탭 2개 열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서 일단 ipconfig /flushdns 해서 그 캐시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우선 지우고 그 다음에 한번 ipconfig display DNS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도 뭔가 막 생겼네요. 그죠? 싹 플러시해서 지웠는데도 벌써 이만큼 생겼어. 그래도 다행히 구글은 없습니다. 보니까 뭐 윈도우즈 업데이트 이런 데로 이미 계속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뭐 윈도우즈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네. 어딘지 모르지만 또 gcdn.co라는 데도 연결이 되고 뭐 예. 어쨌든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플러시하고 디스플레이 DNS 하고 해보면 보통 아주 빠른 속도로 플러시를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보면 한 2개 정도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딱 요 정도만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또 생겨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글은 접속을 안 하면 구글은 안 생기겠지. 이 상태. 됐나요? 준비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관역같이 생긴 걸 눌러서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동그라미 요걸 눌러서 캡처 요 디바이스 이더넷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ICMP 또는 지난번에 했던 UDP 포트 53번 요게 DNS를 캡처하기 위한 UDP 포트 53 요게 DNS를 캡처를 하기 위한 필터입니다. 물론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게 캡처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ICMP가 이제 그 트레이스 RT를 캡처하기 위한 거고 요거는 DNS를 캡처하기 위한 www.google.com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과정을 캡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OO니까 트레이스 과정과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오는 과정. 두 개를 캡처하기 위한 것이다. 알겠죠? 네.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자 순서대로 1번 시작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플러시 DNS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플러시 DNS 준비해 주시고 플러시 DNS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른다. 두 번째 플러시 DNS를 한다. 세 번째 traceRT www.google.com을 한다. 알겠습니까? 이 세 과정을 하고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나서 끝나면 이제 캡처를 종료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첫 번째 이거 시작, 두 번째 플러시 DNS, 세 번째 이거 traceRT www.google.com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거 캡처 종료.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다. 여기서 지우고 이거 캡처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지워주세요. 한 번 더 지우고 그리고 여기 가서 google.com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아니다. 여기에는 상관없겠네. 네. 그냥 UDP 포트 53을 했으니까 네, 이거는 상관없겠습니다. 네. 그냥 아까 얘기대로 여기 시작 플러시 DNS 그 다음에
트레이스 RT 기다렸다가 트레이스 RT하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DNS 그리고 이거 끝나면 종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시다. 시작. 그 다음에 플러시 DNS 트레이스 시작하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DNS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20개 하면 끝나겠죠? 끝나고 나면 요거 스탑 지금 하고 있죠? 계속 캡처 중이고요. 네, 완료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탑.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잘 안 되는 학생 있으면 네, 질문 해주세요.